안녕하세요. 유전자 분석 보고서 발표를 맡게 된 박세빈, 김한별, 문혜주, 박비주, 박혜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병과 유전자에 대해서 알아본 후 유전자 검사 과정, 그리고 카페인 대사, 혈압, 혈당, 비만, 중성지방과 비타민C와 유전자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와 유전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는 유전의 기본 단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며 유전자에는 생물의 세포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이것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생식을 통해 자손에게 유전됩니다. 유전병은 유전성 질환 또는 유전적 질환이라고도 불리며 특정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화에 의하여 야기되는 질환을 통칭합니다. 유전적 변이의 특징에 따라 유전병은 하나의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나는 단인자 유전병과 다수의 유전자 이상이 함께 증상을 초래하는 다인자 유전병으로 구분됩니다. 유전병은 변이된 유전자의 위치에 따라 상염색체, 성염색체 또는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전자 검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검사자 1, 2로 이름을 붙이고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진행에 앞서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였습니다. 멘봉이나 가글로 입을 강하게 헹궈 구강 속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여 DNA를 추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강 속 상피세포를 추출한 이후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DNA 검출을 위해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카페인은 알칼로이드 계열의 일종으로 커피, 차, 에너지 음료, 초콜릿 등에 포함된 성분으로 다양한 형태로 인체에 흡수되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량 복용할 경우 카페인 중독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섭취된 카페인은 몸속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고 배출됩니다. 카페인 분해 속도가 유전적으로 느린 사람의 경우 같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더라도 가슴 두근거림이나 속쓰림 등의 부작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은 1일 최대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카페인을 다량 섭취하는 경우 심장박동 횟수가 증가하여 불안증을 조성하고 이뇨 효과가 있어서 철분이나 칼슘 등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2007년 식약처는 취약계층의 카페인 1일 섭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인은 최대 400mg 이하, 임산부는 최대 300mg 이하,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각자의 체중 1kg당 카페인 2.5mg 이하를 섭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카페인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CYP1A2 유전자는 카페인 분해 효소를 형성합니다. 카페인 분해 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카페인이 대사되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려져 적은 양의 카페인에도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AHR 유전자는 카페인 대사 효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면 카페인 대사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AHR 활성화는 에너지 대사의 센서 단백질로서 자식 작용을 촉진하는 AMPK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자 1은 CYP1A2 또 AHR 유전자 모두에서 변이가 일어났으며 카페인 분해 능력이 검사자 2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자 2는 AA-AA로 AHR 유전자만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CYP1A2 효소 활성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혈압에 관한 탐구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 교과에서 유전자 DNA 등을 학습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병들에 관여하는 유전자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혈압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였고 이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혈압 측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혈압이란 혈액이 흐를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혈압은 확장기 혈압과 수축기 혈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하여 대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갈 때의 압력인 최고 혈압을 뜻하고,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심장에 있던 혈액이 동맥으로 나가는 때의 압력인 최대 혈압을 의미합니다. 혈압은 수치에 따라 고혈압과 저혈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 수은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 수은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발생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며, 외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본태성과 특정 질환이 원인이 되는 2차성 고혈압으로 나뉩니다.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 수은 이하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80mm 수은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저혈압은 발생 원인에 따라 속발성 저혈압, 본태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혈압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 CSK, FGF5, NPR3는 모두 AA 타입이 정상입니다. CSK 유전자의 위험 유전 인자는 C, FGF5 유전자의 위험 유전 인자는 T이며 NPR3 유전자의 위험 유전 인자는 G입니다. 검사 결과, 검사자 1에게서 CCAA 타입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검사자 2에게서는 CCTTAG 타입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쌍 중 한 쌍만 변이가 일어난 검사자 1보다 세 쌍 모두 변이가 일어난 검사자 2의 혈압 조절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자 1의 검사 결과는 안전, 관심, 주의 경계의 4단계 중 관심 단계로 나타났고, 검사자 2의 검사 결과는 경계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혈압에 관여하는 유전자에는 CSK 유전자, FGF5 유전자, NPR3 유전자가 있습니다. CSK 유전자는 세포의 증식, 부착, 침입, 이동 등의 체내 신호를 조절하는 C-터미널 SRC 키네스를 생성하는 유전자로, 세포 단계에서의 여러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를 통해 혈압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GF5 유전자는 심형근 세포 활성 및 성장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로, 변이가 있을 시 확장기의 최소 혈압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NPR3 유전자는 세포 외핵 및 혈압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감소하는 데 관여합니다. 변이가 있을 시 혈압 조절 능력 저하로 수축기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추론한 사실을 바탕으로 실험 내용을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는 유전학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혈압 이외의 여러 분야의 질병에서도 유전학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했습니다. 탐구 동기입니다. 당뇨가 유전병의 일종이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건강검진을 하며 저의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온 것을 보고 유전에 흥미를 느껴 그 중에서 혈당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유전병의 종류와 원인부터 조사하고 높은 혈당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는 무엇인지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혈당 유전자 검사 결과와 비교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은 혈액에 포함된 포도당을 뜻합니다. 섭취한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포도당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며, 이 포도당의 수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생성되고 이자의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인슐린 분비 세포의 차이에 따라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의 분비 기능이 저하되면 고혈당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당뇨병 및 각종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혈당치를 높이는 속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지만 곧 과다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수거되어 간, 피하 등의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병 및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식품별 혈당 지수를 나타내고, 두 번째 그림은 한국인 혈당 참조 표준을 나타냅니다.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유전자에는 GCK 유전자,
CDKN2AB 유전자, MTNR1B 유전자가 있습니다. 우선 GCK 유전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유전자는 당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유전자로 포도당 대사의 필수적인 유전자입니다. GCK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인슐린 생성세포의 기능을 저하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고혈당과 같은 관련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MTNR1B 유전자는 낮과 밤에 분비되는 인슐린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변이가 있는 경우 혈당량 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CDKN2AB 유전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양을 조절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세포 양이 감소하여 인슐린 생성에 문제가 생겨 체내 혈당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입니다. GCK 유전자의 정상 타입은 GG이고 위험 유전인자는 A입니다. CDKN2AB 유전자의 정상 타입은 CC이고 위험 유전인자는 T입니다. 그리고 MTNR1B 유전자의 정상 타입은 CC이고 위험 유전인자는 G입니다. 먼저 검사자 1의 유전인자는 GG, TT, CC 타입으로 혈당 조절 수준, 안정, 관심, 주의, 경계 4단계 중 관심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검사자 2의 유전인자는 GA, TT, CC 타입으로 나타났고 이는 경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두 쌍의 변이가 일어난 것으로 검사자 1에 비해 혈당 조절이 어렵고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4가지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과체중인 경우 체중을 5%에서 10% 정도 감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일 30분간 중등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새끼 식사를 골고루 알맞게 제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당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만과 중성지방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는 통합과학 시간에 유전의 흥미를 느껴 유전병의 원인과 종류에 대해 알아본 후 비교적 흔하고 익숙한 유전병인 비만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어떤 방식으로 유전되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 싶어 비만에 대한 자료조사와 함께 비만 유전자 검사를 비교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지방이 정상보다 더 많이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이를 소비하지 않아 체내에 지방이란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만의 일반적인 측정 방법은 체질량 지수 측정, 즉 BMI입니다. 다음으로 중성지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성지방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지방의 한 형태입니다.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분해해 사용되기도 하고 혈액 내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심혈관계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만 유전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FTO 유전자가 있습니다. 염색 체중 16번에 위치하는 유전자이며 비만 관련 유전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 시 지방 지사에 영향을 주어 인체 내 지방의 축적을 촉진하여 비만을 유발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C4R 유전자입니다. 식욕 억제를 통한 에너지 섭취 균형을 조절하는 유전자로서 뇌의 식욕 조절 부위에서 음식을 먹는 동안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전달해 적당한 양을 섭취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중성지방 유전자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GCKR은 섭취된 식품의 영양소를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탄수화물을 간, 췌장에서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하는 유전자나 혈중 포도당 대사 조절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TRIB1입니다. 이 유전자는 간에서 합성되는 중성지방의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이 유전자의 변이 발생 시 체내 중성지방의 농도가 증가하여 각종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입니다. 체질량 지수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 FTO 유전자는 TT 타입이 정상, MC4R 유전자도 TT 타입이 정상 유전자입니다. 검사자 1, 2의 검사 결과는 각각 ATTC, TTTC 타입으로 두 쌍 모두 변이가 일어난 검사자 1이 한 쌍만 일어난 검사자 2보다 발병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자 1의 검사 결과는 안전, 관심, 주의, 경계 4단계 중 경계 단계로 나타났고 검사자 2의 검사 결과는 주의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중성지방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 GCKR 유전자는 CC 타입이 정상, TRIB1 유전자는 TT 타입이 정상 유전자입니다. 검사자 1, 2의 검사자 결과는 각각 TTTT, CCTT 타입으로 한 쌍의 변이가 일어난 검사자 1이 모두 정상인 검사자 2보다 발병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검사자 1의 검사 결과는 4단계 중 주의 단계로 나타났고 검사자 2의 검사 결과는 안전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필수 영양소 섭취, 충분한 수면, 천천히 먹기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건강과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유기물입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비타민C 섭취 권장량에 맞춰 비타민C를 보충하는 편이지만 비타민C 대사 관련 유전자의 유형에 따라 인체의 비타민C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나 배설이 빠른 경우는 비타민C 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역할은 크게 5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과 생명 유지에 중요한 필수 유기물입니다. 둘째,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쓰고 남은 여분의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셋째, 효소 반응에 필수적인 환원제로 활성산소를 중성화함으로써 심장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특정 암과 백내장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넷째, 콜라겐 합성 및 각종 세포의 생성과 유지, 상처 치유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피부 노화 방지 및 탄력을 유지합니다. 연령에 따라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C가 다르다고 한다. 사진에 적혀 있는 양은 최소 권장 섭취량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식습관에 따라 더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 농도 결과에 관여하는 이 유전자는 AA 타입이 정상, GG가 변이인데 검사자 1의 검사 결과는 안전, 관심, 주의, 경계의 4단계 중 안전 단계로 나타났고 검사자 2의 검사 결과는 경계로 나타났다. 이 유전자는 신장에서 비타민을 재흡수하는 유전자로 체내 비타민C의 농도를 결정합니다.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시 비타민C를 섭취해도 몸에서 흡수되는 양이 적어 혈액 속 비타민C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괴혈병은 식사 습관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의 100g당 비타민C 함유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가 풍부한 야채와 과일로 비타민C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므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괴혈병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동아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